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메모리 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트렌드포스와 JP모건이 이제 분석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포스와 JP모건이 다룬 이야기 함께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보니까는 디램 계약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게 요지의 그러한 뉴스였는데 일단 좀 간략하게 짚고 가죠. 예. 여전히 이제 초과 수요가 이제 유지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개요인데 초과 수요가 있다는 건 저희가 다른 코너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시티그룹 보고서를 통해서 쭉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트렌드포스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이다 보니까 또 다른 시각이기도 하고 보다 또 이제 크로스체크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도 맞겠지만 하지만 시장 조사 업체에서 어떻게 보는지라고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트렌드포스가 저희가 여전히 갖고 있던 관점을 또 한번 확인시켜줬다라는 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초과 수요 언제까지입니다. 일단 먼저 초과 수요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JP모건이나 트렌드포스 모두 다 칩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여전하지만 공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도체 라인을 하나 증설을 하나 깔려면은 30조 원이 필요합니다. 30조 원이 필요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우리가 뭐 돈이 없어 30조 깔아 이런다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0조 원을 깔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토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력 송배전도 있어야 되고 30조 원에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땅값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든 장비들이 다 있었는데 장비들도 사실은 금방금방 딱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증설은 제가 볼 때 한 29이나 30년쯤 가능할 것이고 하지만 수요는 여전히 이제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개요는 이런데 전체적 수치를 본다면 트렌드포스는 이제 올해 1분기에 디램 계약 가격이 전분기 대비, 그 작년 4분기죠. 전분기 대비 거의 100% 상승했다. 이 점도 사실은 뭐 노무라 증권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 디램 시장의 매출이 전분기 대비 81% 증가해서 무려 97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초과 수요가 끼치는 매출이라든지 판가라든지 상승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범용 디램은 어떻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 범용 디램만으로 초점을 갖다 국한시켜 본다면 범용 디램도 여전히 초과 수요입니다. 근데 범용 디램 초과 수요라는 것은 AI 관련된 디램이 초과 수요, 그러니까 HBM이 초과 수요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범용 디램 왜 초과 수요냐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범용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10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올해 전체 글로벌 그 디램 시장도 전분기 대비 무려 81%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HBM도 아니고 범용 디램 왜 이렇게 상승했냐라고 의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네, 상기시켜드리면 무엇이냐면 HBM을 한 장 만들려고 하면 웨이퍼 한 장 만들려고 하면은 범용 디램 웨이퍼를 3장을 갖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 범용 디램을 갖다 적게 만들 수밖에 없는 원래 증설할 수 없는데 증설이라는 라인을 정해져 있는데 HBM을 만들어야 되니까 HBM은 나중에 성장 동력원이죠. HBM을 만들려고 한다면 기존의 범용 디램 웨이퍼를 석장을 갖다 못 만들게 되는 이러면서 범용 디램의 어떤 수요도 초과 수요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범용 디램을 못 만드니까 그게 이제 더 수요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AI 시장의 화두는 이제 에이전트 AI 아닙니까? 그죠. 예. 내가 뭔가 일을 시키면은 AI가 그에 맞춰서 비서점 일을 해줍니다. 에이전트 AI인데 에이전트 AI에서 초과로 이제 생겼던 수요가 무엇이면 CPU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생성 AI는 엔비디아의 GPU, 그다음 하이닉스, HBM이 짝이 돼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 에이전트 AI를 갖다 하다 보니까 CPU가 필요합니다. CPU가 맞아요. 필요하다 보니까 AMD 주가도 엄청나 올라가고 인텔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CPU가 있는 곳에 반드시 디램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에 그 디램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전분기 대비 전체 이제 그 매출이 100% 가까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갖다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과 수요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부분은 이게 언제까지일까에 대한 의문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미래의 얘기니까 그 누구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미래 전망이 언제까지 초과수 유지될 것이냐는 관점에서 JP모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8년까지 전체 이제 메모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대비 그 53%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이제 그 JP모건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D램과 낸드도 공급 부족이 심할 것이다라고 JP모건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2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을 가져왔고 JP모건은 28년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증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29년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다만 29년 이후에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AI 시장이 꺾이느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중국 창신 반도체, 그다음에 YMTC, 그 낸드 플래시 YMTC죠. 이 반도체가 증설을 하는데 중국 당국의 천문학적 보조금을 받아서 가격을 갖다 후려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이 사실은 더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중국 기업들이 이제 얼만큼 가격을 내리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군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거 이건 것 같아요. 메모리 3사 성적표는입니다. 이게 뭐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3사의 어떤 마켓시어 그 비중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1등은 삼성전자가 39%로 1등을 D램 분야입니다. HBM 포함해서 D램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39% 1등을 유지하고 있고 그 SK하이닉스가 HBM 비중은 제일 높지만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웨이퍼 자체가 70%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가 적죠.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마켓쉐어가 이제 29%, 마이크론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합치면 요즘 약간 100%가 아닌데 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의 그 짝투리 시장 갖고 누가 지금 또 수혜를 입고 있느냐? 대만 기업들이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D램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만 기업들도 여전히 엄청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